C를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여러분 첫 시간 했던 게 그 집중과 선택과 집중인데 어떤 것을 꽃을 불러주면 꽃이 내게로 오고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뭔가를 오래 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거를 눈을 감고 그게 뭐 당근이었든 뭐 오이였든 고추였든 새였든 어떤 과거의 어떤 한 순간이었든 오래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건 참 아름다웠고 좋았는데 내가 왜 그 시간을 빼앗겼지? 뭐 이런 뭐 자책적인 것부터 이랬더라면, 그때 아는 걸 지금 알았더라면. 근데 지금 알아도 또 같은 걸 반복되고. 근데 이미지는 하여튼 언제든지 있어. 영감들은 생각하면, 눈을 감으면 그 영감들은 거의 샘솟듯이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의 1단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작고 확실한 이미지를 이게 생각하는 거죠. 바나나 같은. 그리고 이제 2단계를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포괄적인 이미지를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형용사 같은, 명사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아름답다. 이렇게만 말해놓으면 뭐가 아름답다는지 모르잖아요. 바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바다예요? 하늘. 어디서 어디가, 무엇이 하늘이에요? 하늘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말할 수 있나요? 공중에 보이는 허공 같은 파란, 한마디 이미 지났어.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의 3차, 이건 조금 어려운 단계들인데 1차적인 이미지와 2차적인 이미지 사이에 항상 내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과와 맛있다, 아름답다 이 사이에는 내 생각이 왜 맛있는지, 왜 맛있었는지, 누구랑 먹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한 추억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의 3단계고, 그런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은 좀 작품화된, 형상화되는 작품이 되겠죠. 하여튼 두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3번 사는 방법.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살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 그럼 하루 예습과 복습이 실행되는 3번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쓰고자 하고 하는 욕구를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배고프고 거의 굶어 죽기 직전. 그래서 김소월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가난했으면 뭐 일화도 있는 이야기인데 처자식을 팔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시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던 뭐 이상 이런 사람들도 오죽하면 와이프한테 술 장사를 시키겠어요. 그 김소월도 결국은 삶이 고단해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배부르고 등싸 쓰고, 그러니까 또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써야 될 절절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만이죠. 뭐 내가 쓴다고 누가 뭐 얼마나 알아주고 이게 돈이 될 것이요, 뭐가 될 것이요. 잘못 썼다가 욕만 먹고 손가락질 받고 이거는 할 짓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없는데,
널 정말 절절히 써서 나는 정말 이거를 내 아이에게만큼은 앞으로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기를, 아니 이러한 실수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길. 그래서 내가 쓴 글을 한 사람만이 알아준다고 그래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첫 줄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다. 세상 안쪽이 다 만져지는 시를 쓰고 싶다. 가보지 않은 길에도 금자라는 피고 어제까지 없던 한 채의 집이 새로 지어진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지 풀들의 말이 아니다. 말 없이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준비해둔 저 풀잎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개원필경집 첫 줄은 무슨 말로 시작되는가. 화엄경소 제40 해양품 첫 글자는 무슨 글자인가. 생각의 강물이 출렁거리는 동안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어제까지 없던 이끼가 또 하나 낀다. 뭐 그런 어떤 그런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이끼가 하나 끼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5층 석탑에는 이끼가 하나 더 낀다. 세월의 때가 입히는 거죠. 첫 줄이 아름다운 말로 쓰고 싶다. 이 세상 단 한 사람만 읽어도 좋을 그런 시를 쓰고 싶다. 내 생에 한 편만이라도, 꼭 한 편만이라도 첫 줄이 아름다운 말로 쓰고 싶다. 이것이 내 묘비명이 된다면, 선생님들 만약 예를 들어서 묘비명 세울 필요도 없고 화장해서 뿌려줘 이런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묘비명으로 쓴다고 했을 때 내 묘비에 적고 싶은 한 줄 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좀 더 과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써놓은 유서가 있으니까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대변은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가장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그런 어떤 몇 편의 글 정도는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 연습? 나는 어제 그 무슨 시였죠? 임종. 죽음에 대한 연습을, 내 죽음에 대한 연구를, 내가 죽었을 때 전과 후를, 그 하루를 어떤 날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축제 같은 날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든 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내 죽음이 아니 또 뭐 계속 죽음 얘기하니까 그러지만 아름다운 죽음. 막 아이고 막 이러면서 왜 뭐 이런 어떤 한탄적인 것들은 제 결말이 결말이 좀 비굴하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을, 아름다운 황혼을, 그걸 또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뭐 실버 아니 골든 에이지 골든 이런 뭔가가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미국에 몇 년 뒤떨어졌네, 저 기술은 우리가 몇 년 했네, 이런 것들은 거의 동등해졌어요. 오히려 어떤 기술은 한국이 앞서가는 기술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시절에서 우리들 정신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거는 많은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앞서 왔지만 정신은 우리가 뒤져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점에서 저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정이 빨리 메마른 사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 만나서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껴안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얘기 나누고 하나요? 미국은 출근하면서 집 나오다가 이웃 사람 만나면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쓸데없는, 듣고 보면 쓸데없는 얘기야. 밥은 먹었어? 요새 어때? 그래, 낚시는 즐거웠어? 드라이브는 어땠니? 이런 얘기 한참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깨 두드려주고 이렇게 비비고 그 스킨십 하고, 그게 친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친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 정도 인사는 10분, 20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말 한번 걸어본가요? 아는 사람 외에는 말도 섞고 싶지 생각 없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특히 코로나 전국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제 가족들하고도 앉지도 못해. 이거 뭔 세상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정서적으로. 내 마음 주지도 가족들하고도 상처를 받는데 외부 사람들하고 선생님 전화번호에 몇 개의 전화번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 한밤중에 7천 개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다시 만나고 싶은 어떤 지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그거를 뭔가 고추다, 뭐 요새 뭐 참외다, 수박이다, 이런 과일,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순간들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먹던 수박, 예? 그런 순간, 행복한 순간이었잖아요. 아삭하던 그런 어떤 수박의 달큰한 맛, 시원하고, 아무튼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들을 붙잡고 장거리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두른 걸 끝나지 마시고 이 두른 이미지를 꽉 잡고서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어서 거기서 뭔가가 그 씨가 내 혈관을 돌아서 생각을 돌아서 뭔가 꽃을 피우고 가지를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란 얘기예요. 고향, 좀 추상적이지만 고향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건만, 거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거나 어떤 작은 토담벽에 집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밭에서 일을 하시고 할머니는 도리깨질을 하고 있어요. 절구통에는 어젯밤에 찧었던 어디 고춧가루가 좀 남아서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인문을 나서면은 바깥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 사이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논길로 이어지고 논길이 끝나는 곳에 개울물이 흘러가요. 개울물에는 개울물을 따라가다 보면은 철길이 있는데 철길에는 가끔 꾸앙 하고 울던 기차가 지나가요. 이게 제 고향에 언뜻 지금 이게 고향을 생각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고향의 이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 놀던 때, 뭐 팽이치기 하던 때, 나무 하러 가던 때, 뭐 나무를 뜯던 때, 뭐 친구들과 몇 감던 때, 이런 가지가지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희미해져 가요. 그런 순간들도 만나시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죠. 이미지를 갖고 놀다 보면 생각보다 선생님이 지금 뭐 전기 이런 거 그런 딱딱한 공부잖아요. 그건 아까 이과적인 공부예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좀 이게 처음부터 이게 굳어 있어도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해보시고요. 뭐 가족과 주변을 생각하고 선생님은 육감을 믿으신가요? 육감이 있다고 보죠. 네. 낯설게 하기라는 시적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외국에서 봤다고 그 외국에서 본 거를 그 외국 그대로 옮기는 거는 요즘에 한국 수필의 가장 문제가 자랑질로 가는 거예요. 여행 이 수필 하면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보고 뭘 듣고 막 고급진 음악을 듣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가고 하다 보니까 식상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이야, 수필은.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수필은 죽었다. 수필이 중수필, 경수필 여러 가지 수필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끄는 그런 어떤 청춘은 그 열정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열정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고 그냥 마른 거예요. 앞으로도 얘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은 저가 추구하는 거는 좀 더 순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성장을 하면, 이미지가 성장을 하면 그런 제3, 4의 이미지로 이제 작업을 가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어느 정도 습작기가 오래된 분이고 여러 가지로 썼을 것 같은데,
맨 처음 퍼내야 될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지점들과 만나서 그 지점들하고 화해,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친숙함이 생겨서 내 마음을 내가 끌어안고 내 마음의 소리를 받아 적는 게 글이거든요. 내 마음의 소리가 내 마음 소리하고 내가 일치가 안 되면 내 마음 소리를 내가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마음들의 소리를 좀, 그래서 자기 마음을 퍼내는 게 1차 과제예요. 글쓰기에. 내 마음을 퍼내지 않고, 뭐, 우주를 얘기한다든가, 뭐 다른 어떤,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좀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저 자신 먼저 퍼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할머니의 그런 어떤 소소한 일상이라고 할까? 네, 그리고 그걸 보는, 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의 곡선? 제가 아까 썼던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면, 내가 밑에 내려가서 잠깐 제목을 달았어요. 아까 제가 제목 없이 읽었죠? 열점과 냉점 사이. 나의 열점, 뜨거웠던 때와 내 마음 차가웠던 때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랑하던 때와 이별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와 만나러 헤어졌을 때, 이 열점과 냉점 사이. 어떤 거는 그 열점이 계속 또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식어버렸는데, 식은 자리를 나는 치우지도 않고 그냥 화장실에 진짜 밑도 안 닦고 나온 그런 것처럼 찝찝하다가 잊혀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만나자 라고 못하고서 그냥 헤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잊혀지고 7,000개 8,000개 전화번호 있던들 한밤중에 전화 걸어서 서슴없이 막 만나서 며칠 밤을 셀 수 있는 이런 청춘의 시절들은 어쩌면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내 마음 지나간 자리, 그 삶의 조각들, 해변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변을 거닐었다는 것은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삶의 조각들이. 근데 내 마음 지나간 자리, 제가 되지 못한 먼지가 석양빛에 물들어갑니다. 풍경이죠. 내 마음이 지나간 자리도 그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내가 만났던 모든 또 어떤 이름의 어떤 순간, 그런데 지나간 자리가 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 먼지들이 석양빛에 물들어가. 어차피 이제 황혼이 하루가 지고 저녁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나야 돼요. 예, 우리 마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언덕, 소나무 밑. 그 언덕 소나무는 상록수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 언덕 소나무 밑에서 해변에, 그리고 저기 수평산에 지고 있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지친 두 어깨가 앉아 있습니다. 어차피 삶에 지쳤어요. 석양빛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나무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진다면 어떤 형상화가 좀 되죠. 이 3년의 시가 해변을 거닐고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제가 되지 못하고 석양빛에 물들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지친 두 어깨면, 예. 아무튼 이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는 불과 10줄, 기름은 20줄, 20행, 3년, 4연 이 정도잖아요. 이 3년, 4연, 100자, 200자 이 정도의 어떤 내 짧은 글을 왜 썼고,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게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글에는 좀 더 자신감이 붙을 것도 같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이게 어줍지 않은 글일지도 몰라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오늘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러지만은, 그 글을, 그러니까 왜 여기서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나요?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니까 네. 신선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생활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 공감되는 면이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분도 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확실히, 네. 물론 시를 많이 읽어보신 분은 다양한 어떤
그 시를 읽어가지고 네. 다양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것도 좀 네. 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냥 지인이 쓰신 글이니까 좋으셨다. 근데 또 선생님 쓰시는 글도 그 지인이 또 반대로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 이 제목 갖고 참 우리 가게 크게 달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죠. 네. 저는 우리가 태어난 게 상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런 시들을 써가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그냥 인사만. 앉아서 하셔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윤수자고요. 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썼는데 저는 항상 시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쓰는 사람도 희망이지만 그 시를 읽은 독자들도 그 시를 믿고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햇살 같은 그런 시를 쓰고 싶어는 합니다. 네, 그래서 상처 남을 때가 더 아프다고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몸이 안 좋아서 요새 시집 제목을 잘 못 지었나 그 생각도 하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저도 여기 수업에 같이 참여해서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네, 시는 희망이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감수성을 지켜낸 게 이육사, 윤동주, 뭐 누구 할 거 없이 그 시절의 시인들, 춥고 배고픈 시절의 시인들이 그 불을 밝혀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또 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예, 아무튼 이렇게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눠가는 과정에 서로 친분도 생기고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들은 문우다. 우등생이 앞에 있으니까 좋아. 그럴문 버두. 우리들은 이게 우리 여기 교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나이, 뭐 지위, 어떤 성별 이런 걸 모두 초월해서 우리는 이제 문우다. 우리는 문우다. 예, 그가 한번 우리 같이 우리는 문우다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문우다. 예, 문우예요. 변치 말기를 바라고요. 예. 글로 만난 사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 이게 받으셨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가 있는데 내가 빠먹었네. 다음 시간에 숙제는 내가 좋아하는 애청곡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을 생각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날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노래도 들어보면서 노래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노래를 노래 좀 시켜주세요. 하시고 싶으시대요. 부르고 싶어요. 제가 그날은 DJ가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노래 사연 받고 얘기해주고 좀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숙제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한 편, 시집 한 권을 좀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책장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시집 하나를 좀 해가지고 한번 몇 편이를 따라 적어보세요. 시집 따라 쓰는 게 그것도 숙제예요.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있어요, 광고.